사람을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알았다. 모든 사람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의는 언제나 옳은가? 이 질문은 내 인생의 어느 한복판에서 날 괴롭혔다. 도와주려 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하며 나는 깨달았다. 진짜 위험한 건 악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나를 냉정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냉정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만들어낸 경계 속에서 움직였다. 회사를, 사람을, 미래를 지키려면은 때로는 손을 내미는 대신 손을 거두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도와서 망하는 경우가 있다. 그건 돈 때문이 아니다. 사람의 본질 때문이다. 첫째, 게으른 사람을 도와서는 안 된다. 게으름은 불행의 뿌리다. 나는 수많은 직원을 봐왔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 그들에게 도움은 받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늪으로 끌어내리는 손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서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대신 걸어주길 바랄 뿐이다. 나는 회사에서 그런 이들을 멀리했다.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단순했다.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 도와줄 거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믿음을 부수어야 했다. 인간은 굶주려야 배운다. 편안함 속에서는 절대 깨어나지 않는다. 둘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도와서는 안 된다. 감사는 겸손의 다른 이름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받은 것을 권리로 착각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다. 기회를 주었는데 불평으로 되돌려주는 사람, 성장을 도왔는데 자기 능력이라 말하는 사람,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원망한다. 왜 더 주지 않았냐고, 왜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냐고. 감사 없는 도움은 씨앗 없는 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아무리 부어도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을 멀리했다. 도움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남의 손을 잡아 자기 발로 걸을 줄 모른다. 인간관계의 진짜 지혜는 누구를 도울 것인가에 있다. 모두를 구하려 하면은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부터 잃는다. 나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도움이란 주는 행위가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용기라는 것을. 셋째, 교만한 사람을 도와서는 안 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배운 것도 많고 말도 유창하지만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확인을 구한다. 자신이 이미 옳다는 확신을 누군가의 입을 빌려 듣고 싶어 할 뿐이다.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고맙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내가 원래 그럴 줄 알았다. 교만은 무지보다 더 위험하다. 무지는 배워서 고칠 수 있지만 교만은 자신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말을 했다. 아는 사람보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 말은 내 경험의 결론이었다. 삼성의 회의실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결국 가장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보다 귀로 세상을 배웠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넘어지고 넘어진 뒤에야 진실을 본다. 넷째, 악의를 가진 사람을 도와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을 볼 때 늘 눈보다 마음을 봤다. 그 사람의 의도가 선한가 아니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 꾸민 얼굴인가. 악한 사람은 모른 척 웃는다. 당신의 호의를 약점으로 본다. 그들은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지 않는다. 그 도움으로 다른 일을 해친다. 도와주면 변할 거라 믿는 건 착각이다. 악은 가르침으로 바뀌지 않는다. 단지 잠시 숨을 고를 뿐 기회가 오면 다시 본색을 드러낸다. 나는 그들을 멀리했다. 왜냐하면 악은 전염되기 때문이다. 도와주는 순간 당신은 공범이 된다. 세상에는 착한 척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진짜 착함은 냉정함 속에 있다. 나는 늘 냉정해 보였지만은 그건 나의 온도를 지키기 위한 방어였다. 도와서 무너지는 선의보다는 외로워도 옳은 결정을 택했다. 다섯째, 어리석은 사람을 도와서는 안 된다. 어리석음이란 지능의 문제가 아니다. 태도의 문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는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고통은 교훈이 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들은 늘 도움을 청하지만 결국 다시 같은 자리에 돌아온다. 그들을 구하려 애쓰면 결국 당신만 함께 빠져든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진짜 변화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다. 남이 대신 싸워주면 절대 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넘어져야 배운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나를 차갑다고 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엔 내가 수없이 넘어진 시간의 진실이 있었다. 여섯째, 조종하는 사람을 도와서는 안 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관찰했다. 말로 움직이는 사람보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걸 일찍 알았다. 조종자는 겉으로는 약자처럼 보인다. 그들은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당신이 스스로 주고 싶게 만든다. 그들은 언제나 감정을 건드린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삽니다. 저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그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속에는 함정이 있다. 당신이 미안함을 느끼게 하고 당신이 책임을 느끼게 한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당신은 스스로 다 내어준다. 그들은 계산적이다. 당신이 지쳐 있을 때 다가와 위로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감정을 흔든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순식간에 피해자로 변한다. 회장님이 변하셨군요. 그렇게 냉정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나는 이런 사람을 수없이 봤다. 그들은 조직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언제나 누군가를 이용해 살아간다. 그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항상 다른 사람의 에너지, 명성, 신뢰를 빌려 쓴다. 나는 그들을 이렇게 불렀다. 다른 사람의 피로 살아가는 기생자. 조종자는 결국 주변을 고갈시킨다. 그들은 남의 시간, 남의 열정, 남의 자원을 먹고 산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언제나 피폐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알아보면 단호히 잘랐다. 왜냐하면 한번 도움을 주면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조종자는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을 악인으로 만든다. 그들은 도와달라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도와야 한다고 믿게 만든다. 그게 그들의 기술이었다. 나는 그 기술에 속지 않기 위해 언제나 마음을 차갑게 유지했다. 감정이 흔들리면 판단은 흔들린다. 판단이 흔들리면 모든 게 무너진다. 일곱째, 변화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서는 안 된다. 나는 늘 말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건 기업에게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퇴보한다.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방식을 고집한다. 도움을 주면 고맙다 말하지만은 결국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미루는 주문일 뿐이다. 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면 안다. 그 눈에는 변화의 의지가 없다. 그저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길 바란다. 그건 성장의 욕망이 아니라 의존의 본능이다. 나는 그들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해줘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간다. 진짜 변화는 외부의 도움에서 오지 않는다. 내면의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의지에서 온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기회를 줘도 다시 무너진다. 삼성의 초창기에도 그런 직원이 있었다. 능력은 있었지만 늘 변화를 두려워했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이 두려워 기존의 방식을 고집했다. 그들에게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들은 결국 과거의 틀 속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때 알았다. 사람은 변화의 고통을 견딜 수 있을 때만 성장한다는 것.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도와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이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의지가 있는가? 그 의지가 없다면 당신의 모든 노력은 허공에 흩어진다. 도움은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을 돕는 건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일이다. 나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도움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이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를 잠시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무게를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사람이 그 무게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건 헛된 희생이다. 진정한 도움은 멈춤의 지혜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제야 안다. 도움을 멈추는 순간 상대는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 때로는 그 냉정함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다. 누군가를 구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건 구하지 않는 용기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은 이것이었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을 도울 수는 있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누구를 돕고 있는가? 그리고 그 도움은 정말로 그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진짜 도움은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놓아주는 것이다. 그 순간 비로소 사람은 자기 발로 선다. 나는 오랫동안 도움이라는 단어에 속아 살았다. 도움은 따뜻한 말처럼 들리지만은 그 안에는 무거운 책임과 위험이 함께 들어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단순히 손을 내미는 일이 아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개입이 올바르지 않다면 결국 둘 다 무너진다. 나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 배웠다. 도움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다. 게으른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더 게을러지고 교만한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더 자만해진다. 악한 사람은 도움을 이용해 더 많은 악을 저지른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도움을 받아도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도움이란 누구에게 주느냐보다 언제 멈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도움은 물과 같다. 필요할 때는 생명을 살리지만 넘치면은 모든 걸 휩쓸어버린다. 나는 젊은 시절 회사의 위기를 구하겠다는 열정 하나로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달았다.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한 착각이었다. 한 사람을 잘못 품으면 그 한 사람이 조직 전체를 무너뜨린다. 나는 그 대가를 치렀다. 그날 이후 나는 냉정해졌다.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능력보다 태도를 봤다. 진심보다 책임을 봤다. 그게 나를 인간답게 그리고 리더답게 만들었다. 도움이란 시험대다. 그런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드러내는 순간이다. 도움을 받고도 스스로 일어나려는 사람은 성장하지만 도움을 받고도 다시 기다리는 사람은 퇴보한다. 도움은 거울이다. 그 사람의 의지와 품격을 비춘다. 나는 어느 날 밤 이렇게 적었다.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그가 자신을 돕는지 보라. 그 한 문장이 내 경영 철학의 한 축이 되었다. 도움이란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몫이다. 삼성을 키우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의 성공에 기생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나 없이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하는 사람은 대부분 실패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 결정을 대신 내려주길 바라고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을 나누자고 한다.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 그들의 의존을 키우는 일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냉정해야 한다. 냉정하지 않은 도움은 결국 감정의 거래로 변한다. 그 거래는 오래가지 않는다. 감정이 식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원망할 것이다. 왜 더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왜 중간에 손을 뗐느냐고. 그럴 때 나는 늘 이렇게 답했다. 나는 당신을 도운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설 기회를 준 것이다. 도움이란 훈련의 기회다. 사람은 실패해야 배운다. 실패하지 않으면 책임을 알지 못한다. 나는 젊은 시절 누군가를 대신 구해주고 나서 그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걸 수도 없이 봤다. 그때마다 느꼈다. 내가 그를 구한 게 아니라 그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걸.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도움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쓰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짜 도움은 손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손을 놓아주는 것이다. 그 말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손을 놓는 순간 사람은 자기 발로 걷기 시작한다.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면서 비로소 배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이 진정 그를 도왔다는 걸 알게 된다. 나는 도움을 멈추는 법을 배웠다. 그건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깊은 사랑에서 나온 선택이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이야말로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단단한 믿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썼다. 도움을 구걸하는 사람보다 스스로 깨닫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그것이 진짜 리더의 조건이다. 나는 여전히 많은 사람을 만난다. 누군가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는 나를 이용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면 나는 안다. 진짜 도와야 할 사람은 스스로를 바꾸려는 사람뿐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를 도와야 하는가 보다 누구를 도와서는 안 되는가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다. 그 지혜가 나를 구했고 삼성을 지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켰다. 도움을 멈출 줄 안다는 건 단순히 냉정함이 아니다. 그건 사람을 믿는 방식의 변화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배웠다. 사람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다. 그에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도움의 이름을 쓴 지배에 불과하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를 끌어올리려면 그가 스스로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라. 조급함으로 도운 일은 대부분 실패했다. 도움을 주려는 내 열정이 상대의 의지를 대신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실패를 통해 깨달았다. 사람은 스스로 원할 때에만 변한다는 것을 아무리 완벽한 조언도 아무리 진심 어린 손길도 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닫지 않는다. 나는 회장으로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배운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다. 그 둘의 차이는 단 하나였다. 도움을 기회로 여기는가 아니면 의무로 여기는가. 기회로 여긴 사람은 성장했다. 그들은 받은 도움을 씨앗 삼아 스스로 움직였다. 그러나 의무로 여긴 사람은 퇴보했다. 그들은 도움을 받을 때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은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모래성에 불과했다. 나는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을 만났다. 그는 성실했지만 늘 불만이 많았다. 회사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상사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너는 스스로 어떤 기회를 만들었는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자기 책임을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은 독이다. 그들은 세상을 원망하며 산다.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도 그 뒤에 감춰진 고통과 노력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도움을 받을 자격은 있다고 믿지만 도움 뒤에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다. 운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 도움을 바란다면 먼저 자신을 돕는 법부터 배우라. 이 말은 잔인해 보이지만은 그 속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누구나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단지 그 시작은 남의 손이 아니라 자기 의지에서 나온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회를 줘도 같은 자리에 머문다. 그들은 남의 손을 붙잡고도 두려워하며 결국 도움을 받은 뒤에도 자신을 탓한다. 그들의 인생은 늘 같은 말로 끝난다.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나는 그런 말에 단호히 말했다. 세상은 누구를 도와주지 않는다. 세상은 단지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을 지켜본다. 진짜 도움은 가르침이 아니라 자극이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배운다. 나는 기업을 일으키며 수없이 실패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나를 단련시켰다. 누군가
그때 나를 대신 구해줬다면 나는 결코 이건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도움을 주고 싶을 때마다 나는 그때 나를 떠올린다. 차가운 밤,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았던 그 시간, 그 외로움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성장은 고통과 고독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일은 사람을 너무 쉽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거는 그들의 싸움을 빼앗는 일이다. 그 싸움이 없으면은 그들은 결코 자신을 알지 못한다. 나는 도와야 할 사람보다 도와서는 안 되는 사람을 먼저 구분했다. 그건 냉혹한 기준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원칙이었다. 인생의 에너지는 유한하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가? 나는 이렇게 답했다. 스스로를 바꾸려는 자에게만 내 시간을 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 그게 내가 배운 진짜 사랑의 형태였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때로는 돕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다.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나는 오늘도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말보다 눈빛을 본다. 그 눈 속에 결심이 있는가? 그 결심이 있다면 그에게 내 전부를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움이란 결국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인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그리고 나는 그 얼굴을 볼 줄 아는 법을 오랜 세월을 통해 배웠다. 사람을 도와야 한다면 그 사람의 의지부터 보라. 의지가 없다면 당신의 도움은 모래 위의 집이다. 그게 내가 남긴 마지막 경영 철학이자 인생의 가장 깊은 통찰이었다. 나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모든 성공은 냉정한 선택 위에서 만들어진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누구를 끊고 누구를 붙잡을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살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다가온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함께 가야 할 사람도 있지만 그럴듯한 말로 다가와 당신의 열정을 빼앗는 사람도 있다. 나는 그들을 에너지 도둑이라 불렀다. 그들은 겉으로는 약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선의로 살아가는 기생자들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 같은 분이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노력의 의지가 없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척하지만 사실상 자신의 무책임을 포장하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그들은 도움을 받을수록 더 나태해졌고 더 많은 변명과 핑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돕고 싶은가? 그 대답이 동정심이라면은 도움을 멈추었다. 동정은 상대를 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존중은 상대를 강하게 만든다. 나는 사람을 도울 때마다 이 원칙을 지켰다. 도움은 감정으로 주지 않는다. 도움은 기준으로 준다. 그 기준이란 단 하나. 그 사람이 스스로 바뀌려는 의지가 있느냐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회사 초창기 한 임원이 경영 실수를 했다. 나는 그를 불러 물었다. 이번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는 침묵했다.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글을 내보냈다. 며칠 후 다른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같은 부서에 있던 젊은 과장이었다. 회장님,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는 그 말을 끊었다. 열심히 하는 것과 배우는 것은 다르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기회란 배움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야 한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그러나 실패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리더의 책임이 아니라 리더의 나약함이다. 그때부터 나는 도와야 할 사람을 이렇게 구분했다.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
조언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간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냉정했다. 어떤 일은 나를 비정하다 했다. 그러나 그 비정함이 회사를 살렸고 그 비정함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다. 리더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리더의 역할은 때로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게 냉정한 듯 보이지만은 사실은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진짜 리더는 손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놓는 사람이다. 사람은 떨어져야 배운다. 손을 놓아야 스스로 균형을 잡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그들의 내면이 성장한다. 삼성이라는 기업을 만들면서 나는 수많은 인간의 얼굴을 봤다. 성실하지만 두려운 사람, 똑똑하지만 교만한 사람, 열정적이지만 의존적인 사람. 그들 중 대부분은 스스로의 약점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늘 남을 탓했다. 환경이 나를 가로막았다. 운이 나쁘다.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안다. 기회란 찾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운이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나는 젊은 시절 늘 불안했다. 삼성을 이끌며 모든 결정의 무게가 내 어깨에 있었다. 그러나 그 불안이 나를 단련시켰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대신 구해주었다면 나는 결코 오늘의 나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불안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다. 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피하지 말라고 했다. 고통을 피하면 배움도 피한다. 리더가 할 일은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도움을 구걸하는 자에게 주지 말고 배움을 갈망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어라. 이 말은 단지 조직의 원칙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통하는 철학이었다. 도움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남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자기 기준이 없는 도움은 결국 둘 다 망친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도움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사람을 아는 사람이다. 그는 냉정함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본다. 그는 착함보다 지혜로움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기업의 운명을 바꾼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묻는다. 이 사람은 스스로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은 나는 기꺼이 돕는다.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나는 미소만 짓고 물러선다. 그 미소 속에는 냉정이 아니라 깊은 존중이 담겨 있다. 나는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 단지 그가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게 내가 깨달은 도움의 철학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린다. 무너졌을 때, 외로울 때,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 나를 구해주길 바란다. 나 역시 그랬다. 젊은 시절 세상은 나를 비판했고 삼성은 위기였다. 그러나 나는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다. 아무도 나를 대신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내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도움을 바라지 말고 배움을 구하라.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 후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구에게도 탓하지 않았다.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고 모든 해답도 내 안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배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남의 손을 잡기 전에 자신의 그림자를 먼저 직면하라.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성장을 돕는 일이다. 그러나 스스로 성장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도움을 줘도 소용없다. 그들은 당신의 손을 붙잡지만 결국 그 손을 탓할 것이다. 당신이 더 일찍 잡아주지 않았다. 당신이 너무 일찍 손을 놓았다. 그들의 언어에는 언제나 책임이 없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봤다. 그들은 성공보다 위로를 원했다. 조언보다 동정을 원했다. 나는 그때마다 조용히 물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변화인가 위안인가? 그리고 대답이 위안이라면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로는 순간에 옮기지만은 변화는 영혼의 불꽃이다. 리더는 사람을 따뜻하게만 돼서는 안 된다. 리더의 따뜻함은 기준이 있는 온기여야 한다. 그 기준이 없다면 조직은 방향을 잃는다. 삼성을 이끌며 나는 늘 그 기준을 세웠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보다 책임을 지는 사람을 키워라. 어느 날 한 임원이 말했다. 회장님 너무 냉정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기회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고통 없이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 진리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삼성이 위태로웠을 때조차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움을 기다리지 말고 해답을 만들어라.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도움을 구하는 마음은 약함에서 오지만 해답을 찾는 마음은 책임감에서 나온다. 그 둘의 차이는 단 하나. 세상을 탓하느냐, 스스로를 바꾸느냐다. 나는 지금도 기업이든 인생이든 모든 실패의 근원을 이렇게 본다. 남에게 의존하는 습관. 그 습관은 조용히 사람을 젖먹는다. 의존은 편안하지만은 결국 독이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게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진 삶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도움은 독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성장의 고통을 가려버릴 때 사람을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은 그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결심을 봐야 한다. 결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기회 하나로도 인생을 바꾼다. 하지만 결심이 없는 사람은 수백 번의 도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늘 말한다. 환경이 나를 막았다. 누가 나를 방해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들의 진짜 적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게으름과 자기 연민이다. 그래서 나는 냉정해졌다. 나는 사람을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깨닫게 만들었다. 위로는 달콤하지만 각성은 쓰다. 그러나 각성 없이는 변화도 없다. 나는 삼성의 경영 철학을 이렇게 정리했다. 사람을 구하지 말고 성장하게 만들어라. 그 말은 단순한 경영 원칙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신점이었다. 나는 늘 말했다. 성장은 고통 위에 세워진다. 고통을 대신 덜어주는 순간 그 사람의 미래도 덜어진다. 그래서 나는 때로 잔인해졌다. 어떤 이들은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내가 냉정했던 이유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길 원했기 때문이었다. 도움을 거절한다는 것은 미움의 표현이 아니다. 그건 신뢰의 또 다른 형태다. 너는 이겨낼 수 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도와도 의미가 없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리한다. 도움이란 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마주할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 용기를 얻은 사람만이 진짜로 성장한다. 그들은 언젠가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은 저를 구해준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게 내가 존재한 이유였다. 그게 내가 도움을 멈춘 이유였다. 나는 이제야 확신한다. 도움을 멈추는 것은 냉정이 아니라 사랑이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상대가 스스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인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도움이란 손을 내미는 일이 아니라 언젠가 손을 놓을 준비를 하는 일이다. 그게 내가 배운 인생과 리더십의 마지막 진리였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은 너무 차갑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들이 말하는 차가움은 사실 진짜 책임이 가진 온도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었다. 진짜 책임은 따뜻하지 않다. 그건 고요하고 무겁고 외롭다. 리더란 결국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려도 그 눈물 뒤에 숨은 게 의존인지 성장인지 구분해야 한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다. 회장님,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그 말 뒤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 진심으로 바뀌려는 사람, 그리고 단지 시간을 벌려는 사람. 둘의 차이는 눈빛 하나로 드러난다.
진심은 조용하다. 그들의 말은 짧지만 행동이 있다. 반면 거짓된 사람은 말이 길다. 그들은 변명을 하고 사정을 말하며 끝없이 타인을 언급한다. 부서장이 도와주지 않았다. 환경이 문제였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줬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의 실패를 설명하는 순간 이미 너는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다.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기보다 책임지는 사람. 그가 바로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실패를 핑계로 삼지 않는다. 실패를 재료로 삼는다.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리더십을 배운 게 아니라 실패에서 배웠다. 내가 냉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 또한 수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를 대신 구해줬다면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도움을 멈춘다는 것은 나처럼 그들도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이다. 나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었다. 단지 그 가능성이 남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내가 가장 경계했던 사람은 늘 피해자처럼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타인을 탓하며 자신은 늘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상은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다. 공평한 것은 단 하나, 배움의 기회뿐이다. 나는 이런 말을 남겼다. 세상은 모두에게 똑같은 고통을 준다. 다만 어떤 이는 그것을 이유로 쓰고 어떤 이는 그것을 계단으로 쓴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고통을 이유로 쓰면 인생이 멈추고 고통을 계단으로 쓰면 인생이 움직인다. 리더 역할은 그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다. 도와야 할 사람은 그 방향을 스스로 찾는 사람이다. 도와서는 안 될 사람은 방향을 대신 정해주길 바라는 사람이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도움은 반드시 독이 된다. 나는 기업 경영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원칙을 세웠다.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태도로 판단하라. 태도는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준다. 감정은 변하지만 태도는 본질이다. 게으른 사람은 늘 변명한다. 교만한 사람은 충고를 듣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도움을 이용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반복한다. 조종자는 감정을 흔든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이 6부류의 사람을 멀리하라. 그들이 곁에 머무는 순간 당신의 열정도 조금씩 무너진다. 나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침식이라 불렀다. 처음에는 작게 느껴지지만 어느 날 보면은 내면이 다 달아있다. 리더는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 스스로의 중심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뜻도 결국 왜곡된다. 나는 그래서 항상 경계했다. 도움을 줄 때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올바른 도움이 아니다. 도움은 기쁨에서 시작해야 한다. 의무에서 시작한 도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건 언젠가 원망으로 변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왔는데. 이 한마디는 모든 관계를 무너뜨린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돕고 또 수없이 떠나보냈다. 그러나 떠난 사람 중에도 나를 원망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때 회장님이 저를 밀어내셨을 때 처음에 미웠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확신했다. 냉정함이야말로 진짜 자비의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도움은 그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위로하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 도움을 준다는 건 결국 자기 검열이다. 그 속에는 이타심도 있지만 때로는 교만도 섞여 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 그 착각이 가장 위험하다. 사람은 누구나 남을 구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진짜 구원은 손을 내미는 데서가 아니라 손을 거두는 데서 시작된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돕지 않는다. 대신 배우려는 사람, 스스로 서려는 사람, 그리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을 돕는다. 그 외의 사람에게는 미소만 건넨다. 그 미소 속엔 냉정이 아니라 신뢰가 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도움이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나 그 사랑은 반드시 방향을 가져야 한다. 방향 없는 사랑은 연민이 되고 연민은 결국 파멸이 된다. 리더의 역할은 그 경계를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 경계를 세우며 비로소 인간 이건희로서의 평화를 얻었다. 도움을 멈추는 순간 나는 사람을 진짜로 보게 되었다.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기 시작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너를 도울 수 있다. 그것이 내가 남긴 마지막 깨달음이었다. 나는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이해했다.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을 젊을 때 나는 사람을 바꾸고 싶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그들도 함께 나아가길 바랐다. 그게 진심이었고 애정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사람은 타인의 의지로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가 스스로 느끼지 못한 깨달음은 아무리 훌륭한 조언도 한낱 소음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스스로 고통받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다. 그 진짜 도움은 고통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할 용기를 주는 것이다. 나는 한 직원의 이야기를 잊지 못한다. 그는 열정이 있었지만 늘 핑계가 많았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팀원을 탓했고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스템을 비난했다. 나는 조용히 불러 말했다. 지금 네가 싸워야 할 상대는 사람도 환경도 아니다. 너 자신이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결국 회사를 떠났다. 몇 년 뒤 그는 다시 내게 편지를 보냈다. 그때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다면 저는 여전히 변명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 한 문장이 나를 깊이 울렸다. 도움을 멈춘다는 건 때로 잔인하지만은 그 잔인함 속에서 사람은 깨어난다.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쏟았다. 기술보다 사람이 회사를 키우고 사람보다 정신이 회사를 지탱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판단은 언제나 같았다. 이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아니면 놓아야 하는가. 도움은 투자와 같다. 때로는 큰 수익을 가져오지만은 잘못된 대상에게 주면 모든 걸 잃는다. 나는 그 손익을 경험으로 배웠다. 어느 날 한 간부가 실수를 했다. 그는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기회를 주세요. 나는 묻지 않았다. 대신 서류 한 장을 건넸다. 당신의 계획을 적어보게. 이 일을 다시 맡게 된다면은 어떻게 달라질 건가? 그는 며칠 뒤 서류를 들고 왔다. 그 안에는 반성과 각오만 가득했다. 실행 계획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그날 이후 나는 감정이 아니라 구체성으로 사람을 보았다. 나는 사람의 말보다 습관을, 그의 태도보다 결정을, 그의 의도보다 실행력을 봤다. 진짜 도움은 말의 위로가 아니라 그가 행동할 여지를 주는 것이다. 행동이 없는 도움은 결국 의존을 낳는다. 삼성의 변화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늘 말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 말은 단지 경영 전략이 아니었다. 그건 인간의 습관을 향한 명령이었다. 익숙함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길은 절대 보이지 않는다. 사람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다. 그가 익숙한 불행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소용없다. 나는 인생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봤다. 첫째,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 둘째, 도움을 받으면 더 강해지는 사람. 셋째, 도움을 받을수록 더 약해지는 사람. 리더는 셋째 부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선택의 지혜다. 나는 어느 날 내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도움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다. 그 한 줄이 내 삶의 균형을 잡아주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따뜻함이 있다. 하나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따뜻함, 하나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따뜻함이다. 나는 후자를 가장 경계했다. 리더의 온기는 불처럼 강해야 한다. 손을 녹이되 스스로 타오를 수 있게 만드는 불.
나는 그렇게 사람을 키웠다.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가차없이.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은 내 뜻을 알았다. 회장님은 냉정했지만 늘 믿어주셨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다.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신뢰의 시험이다. 그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당신의 도움은 단지 자기 만족일 뿐이다. 나는 그래서 도움을 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다. 이 사람이 내 도움 없이도 설 수 있게 하소서. 도움을 준다는 건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눈 일이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나누어질 필요는 없다. 어떤 고통은 스스로 견뎌야만 자신의 힘으로 바뀐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봤다. 누군가의 손길이 너무 일찍 닿은 사람일수록 결국 자기 근육이 자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도움은 때로 타이밍의 문제다. 너무 일찍 주면 망치고 너무 늦게 주면 이룬다. 그 타이밍을 보는 눈, 그게 리더십의 본질이었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돕고 있는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마다 나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 삼성을 일으킨 건 돈도 운도 아니었다. 그건 수많은 멈춤의 결정, 도움을 멈춘 용기였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싶다면 그의 현재가 아니라 가능성을 봐야 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스스로 피어나길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 기다림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고독한 미덕이다. 나는 이렇게 썼다. 리더의 온도는 차가워야 한다. 그래야만 진짜 따뜻함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이제 안다. 모든 도움은 결국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 그것이 내가 남긴 마지막 경영의 철학이자 인간이건희로서의 진짜 신념이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며 종종 이런 생각을 했다. 도와야 할 사람을 안다는 건 결국 자신을 아는 일이다.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절엔 나 또한 흔들렸다. 선의를 믿었고 노력만 있으면 세상이 변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진심이 모든 걸 해결하지도 노력이 모든 걸 바꾸지도 않았다. 도움이란 결국 판단의 문제였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어떻게 줄 것인가. 그 네 가지가 어긋나면 그 어떤 선의도 독이 된다. 나는 사업에서 수없이 그것을 경험했다. 유능하지만 교만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은 그는 반드시 타인을 해친다. 성실하지만 의존적인 사람에게 권한을 주면 그는 결국 책임을 피한다. 나는 그래서 늘 말했다. 사람의 약점을 감싸면 그 약점은 잘한다. 진짜 도움이 되려면은 그 사람의 정직함과 배움의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도움을 도구로 쓰고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은 도움을 기대로 바꾼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부패한다. 나는 그런 관계를 보이지 않는 빚이라 불렀다. 도움을 주면은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다 당신이 손을 거두면 이렇게 말한다. 왜 이제 와서 날 버리냐?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다. 당신이 너무 오래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설 기회를 잃은 것이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냉정한 연민이다. 냉정함은 감정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의 균형감이다.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되 그 고통 속에 함께 빠지지 않는 힘. 그게 진짜 리더의 마음이다. 나는 어느 날 새벽 이런 문장을 일기장에 적었다. 도움을 주는 손은 부드러워야 하지만은 거둘 때는 단호해야 한다. 그 문장을 쓴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몇 명의 사람을 진짜로 성장시켰는가? 숫자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내가 끝까지 붙잡아 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손을 놓은 뒤에 스스로 일어선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은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 덕분에 제가 강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안도했다. 내가 선택한 침묵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의지로만 변한다. 도움은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일 뿐 그 길을 걷는 건 본인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이들을 봤다. 기회를 잡고도 준비되지 않아 무너진 사람, 혹은 실패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나 성장한 사람.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다. 도움이 아닌 자기 결심이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사람을 돕지 말고 결심을 돕는 리더가 되어라. 나는 그 철학으로 회사를 이끌었다. 삼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는 누구의 탓도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을 바꿀 사람은 나뿐이다. 그 한 문장이 내 행동을 결정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 결국 삼성을 세계의 무대로 이끌었다. 나는 인간에게서 가장 두려운 두 가지를 봤다. 하나는 게으른 선의, 또 하나는 잘못된 연민이었다. 게으른 선의는 생각하지 않고 돕는 것이고, 잘못된 연민은 도울 수 없는 일을 구하려는 것이다. 그 둘은 겉으로는 따뜻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해친다. 진짜 도움은 냉철한 사고에서 시작된다. 이 도움은 정말로 그를 성장시킬 것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건 도움의 이름을 쓴 간섭이다. 간섭은 상대의 자율성을 빼앗고 결국 관계를 망가뜨린다. 나는 도와야 할 때보다 멈춰야 할 때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멈춘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다. 이 사람 혼자 설 수 있다. 그 믿음이 없다면은 그 어떤 도움도 결국 불신 위에 세워진다. 나는 젊은 시절에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구하려 하지 마라. 그건 신이 할 일이지 인간의 몫이 아니다. 리더의 일은 모든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늙어서야 알았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도움을 넘어서 스스로 서는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돕고 싶다면 그에게 의존이 아닌 자존을 가르쳐라. 도움은 일시적이지만 자존은 영원하다. 그 자존이 생긴 사람은 다시는 남의 손을 잡지 않아도 된다. 그 순간 진짜 성장이 일어난다. 나는 오늘도 묻는다. 나는 지금 누구를 돕고 있는가? 그리고 그 도움은 그를 자유롭게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한 나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다. 도움이란 결국 배움이다. 남을 통해 자신을 배우는 일.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다. 도움을 멈출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로 사람을 아는 사람이다.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닮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 먼저 자신이 바로 서라. 그게 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평생의 신념이었다. 진짜 도움은 손끝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거리의 이름은